자신한테 이게 태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꼬리표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되게 건강한 체질을 갖고 있다. 이게 저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네, 있었고, 네. 그죠? 태연쌤도 맞아요. 지난 작년 한 해 제가 어디 아프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서로 뭐 감기도 잘 안 예, 걸리고 예. 남들 다 감기 걸려면 비슷한 사이즈의 허벅. 그러니까 늘 그런 거 그러니까. 하체가 좀 통하는 그러니까요. 스타일이고 식성도 좋으시고 예.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 체력이 내가 강하다. 나는 몸이 튼튼한 사람이다. 이런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태깅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1월 달이 들면서 몸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12월 말부터.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컨디션이 아주 난조를 보이고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 정말 만사가 다 귀찮고 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상하다. 나는 몸이 건강한 사람인데 나는 체력이 되게 좋기로 타고난 사람인데 그게 분명한데 그게 사실인데 왜 내가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냐면 이제 40이라 그렇구나. 40줄에 들어서는 몸이 네. 이제 맛이 간다더니 조금씩 내가 이제 아파지는구나. 아니면 또 뭐가 원인일까?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건 그냥 아플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살다 보면 맞아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장염이 그렇죠. 올 수도 있고 뭐 과로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아주 강하게 나는 건강한 체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게 아주 사실처럼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아플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골골해야 80. 그러니까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까요. 웬만한 거는 아프다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이 아프다는 거 하나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구나. 네. 왜 아프지? 아플 이유가 없는데 내가 아픈 사람이 아닌데 아플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가 무슨 강철 체력이야.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주제를 어떤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냐면 태깅하는 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 낙인을 찍고 있는가. 네. 그거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어릴 때 얘기를 한번 저한테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이랑 같이 이제 감자탕을 먹으러 갔는데 제 친구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릴 때 굉장히 산만했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혀를 내둘렀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자기가 4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선생님이 너 나오라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는 문제아입니다. 나를 벌하여 주세요라고 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걸 썼겠죠. A4 용지에 썼는데 그거를 뒤돌으라 그래가지고 등에 붙였대요. 그리고 이제 각 반마다 돌아다니라 그랬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잔인하다, 잔인해. 네, 자기가 그거를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도망갔대요. 그 길로 학교를 안 갔대요. 그날 이제 오후에 내내 배회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엄마한테 죽었겠구나 하고 들어갔고 예상대로 이제 엄마한테 엄청 혼이 났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를 호출을 하셨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아이가 특수교육이 필요하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아이니까 특수교육을 보내시던지 아니면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적이네요, 선생님.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많은 교사분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개개인별로 지도를 해주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다양한 아이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많은 아이들 속에서 그 한 아이의 튀는 행동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참 버거운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솔직하게 우리 엄마들끼리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내 새끼 하나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많은 아이들 속에서 내 말을 듣지 않는 한 아이를 정말 끊임없는 사랑과 기다림으로 이렇게 좀 봐준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선생님의 행동은 굉장히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제 친구가 그 얘기를 이제 제 아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겠습니다를 적어서 네. 각 반마다 다니라고 했대요. 제가 되게 화가 났어요. 왜 너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니? 그랬더니
그냥 뭐 엄마 속상할까봐 뭐 안 했다 오늘 얘기를 얼버무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네 어린 시절에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뭔가 자기 되게 문제가 있는 아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기까지 참 힘들었었대요. 태연쌤은 혹시 자신에 대해서 뭐 어떤 낙인 혹은 태깅 같은 거를 좀 했던 게 있나요? 저는 인기가 있긴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는 별로 없었던 거. 네, 그게 내 마음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남자 아이들한테는 인기가 없다. 네, 그쵸, 그것도 네. 태깅이죠. 네, 맞아요. 그 사춘기 때 갑자기 좀 살이 찌면서 나는 나만 맨날 충분히 그럴 수 짝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태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만약에 그게 진짜 강했다면 어느 날 누가 태연쌤한테 태연아 네. 너 진짜 좋아해라고 했을 때 저게 나를 놀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저게 사실일까 의심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아마 태깅을 했었기 네, 네. 때문에. 또 한 여자아이는요. 아빠한테 계속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냐고. 난 너무 못생겼다고. 근데 이 아빠가 볼 땐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야 너가 뭐가 못생겼냐. 너 정도면 진짜 예쁜 거야. 너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쁜데 했더니 딸이 너무너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기업교육 현장에서 만난 분이셨는데 공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정말 기집애라 그런지 딸이라 그런지 너무 비유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그게 남자아이다 여자아이다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재화하기 시작해버리면 그것을 상대가 아무리 생각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도 참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 우리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네. 뭐 사실 자기 새끼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뭐 신생아실에도 가보면은요. 제가 애를 낳기 전에는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애를 낳으니까요 우리 애기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쁜 것 같고. 그럼요. 근데 거기를 가는 사람들을 그 후에도 이렇게 가끔씩 보면 자기 얘기만 눈에 쏙 들어오고 맞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네. 하기로 해도 내 편이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걔만 보여요. 네. 그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아이가 사회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인간 가정에서 우리가 애들을 이제 데리고 있으면 뭐 우리가 야단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온갖 친척이 모이면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 공주, 우리 왕자 예쁘다.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언제 알게 돼? 걔 초등학교 가면 다 알게 돼. 자기네가 공주가 아니고 왕자가 아니라. 그죠? 그럼요.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는 이쁘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어. 뚱뚱하다. 뭐 이제 외모에 대해서 판단과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아니야. 나 진짜 예뻐. 우리 엄마 예쁘다 그랬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듣다 보면 아닌가? 내가 안 예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보다 더 예쁜 것 같네? 뭐 외모에 대한 거. 공부도 그렇죠. 네. 너는 똑똑해. 아무리 얘기를 들으면 뭐야? 학교 와가지고 너는 왜 가르쳐줘도 모르니? 또 친구들이 넌 이것도 몰라? 야, 너 얘도 하는데 넌 이걸로 몰라? 이건 쟤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몇 번 듣다 보면 아, 나는 머리가 나쁜 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엄마 입장에서 보면 참 속상한 일이고 우리 아이가 정말 비교나 평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내재화하는 어떤 태깅되는 낙인을 찍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가슴 아프게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낙인을 많이 찍으면서 자라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프죠. 그렇죠. 네. 우리 혜연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네. 자기가 공주인 줄 알고 그죠? 엄마는 엘사 어때? 좋아하고. 네, 그때 막 빙글빙글 도시는 거 봤죠. 예뻐요. 반바퀴밖에 못 도는데도 자기가 마치 엘사가 됐냐. 예. 지금 그런데 나중에 정말 예쁜 친구들 네. 보면서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냥 지나간 얘기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저 아저씨들은 전공을 뭐를 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내신이 몇 등급이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글쎄 내신이 몇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전공은 기계나 그 자동차 쪽을 했을 거야. 그리고 설비나 이런 게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도 있었을 거야. 어쩌면 대학을 안 나오시고 그냥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을 수도 있겠지. 기술을 따서 연마해서 바로 이제 생계 쪽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고.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나도 그냥 저런 거나 하면서 살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네가 재밌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재밌어서 하고 싶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랬더니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랬더니 그런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게 꼭 경제적인 거랑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저렇게 살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되겠는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 또 저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얘는 왜 자신감이 없을까 하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걔를 이제 학교 보충 수업에 내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어떤 책임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뭘 하고 있으면 제가 못 믿어올 때 있잖아요. 너 지금 뭐 하니? 할 거는 하고 하니? 그런 거. 너 이거 할 것도 안 하고 이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말들을 저도 모르게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왜 똑바로 못 앉아있니? 너가 집중을 안 하면 수업의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들을 텐데 너 그러면 시험은 잘 보겠니? 시험 못 보면 어떻게 되겠니? 친구들 다 아는데 너는 모르겠지? 이런 말들을 제가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매체, 친구들, 선생님들 다른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식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내재한 것도 참 이유는 되겠지만 부모로서 나는 어땠나 하는 후회와 반성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보면 걔네들도 우리 아이처럼 또 스스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어떤 내재화를 하면서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요. 태연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너무 마음 아파요. 그죠? 네네. 그 아이가 사실 그게 진실은 아닌데 그럼요. 그거를 내재화해서 그런 신념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그럼요. 아플 것 같아요. 그냥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솔직히 엄마 좀 돈 벌지? 그랬더니 엄마 잘 벌죠. 엄마 고1 때까지 48명 중에 47등이었던 거 알지? 그랬더니 알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그치만 엄마는 했잖아요. 그래 엄마는 했어. 그치만 너는 지금 몇 학년이야? 넌 중2고 엄마는 고1 때 시작했어. 그래서 엄마는 네가 예전에 수학 5점 받았던 거 기억해. 원래는 빵점이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내서 기본 5점을 다 줘서 네가 그 다음 시험 몇십 점을 올리지 않았냐 스스로 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아 그렇기는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사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년 때 엄마 나는 뭔가 부족한 아이 같아. 엄마 나는 문제 아래. 난 문제가 많아. 엄마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엄마 난 분명히 못해. 엄마 난 나쁜 애야. 그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개는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고 불안하고 너무 걱정된 나머지 아니야 라고 부정부터 한다는 거죠. 아니야 너 그런 애 아니야. 너 못생긴 애 아니야. 너 안 못생겨. 너 거울 봐. 너 엄마 닮아서 제일 예뻐. 부정부터 해요. 아니야 너가 얼마나 괜찮은 앤데 너가 얼마나 똑똑한데 너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축복하는 아이야 하면서 부정부터 하는데 가슴 아프게도요. 아이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이미 내재화하기 시작했을 때 부모가 하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태연쌤은 안 그랬어요? 그렇죠. 이미 그걸 내 스스로 근데 그렇게 내재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해서 딱 판단해서 아 그래 역시 난 평균 이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걸 바꾸기까지는 너무 힘든 맞아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아이가 엄마 나는 나쁜 아이야 라는 얘기를 했다면 걔는 절대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재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음연 중에 부모의 음. 어떤 그런 눈초리, 한심해 보이는 그런 눈초리를 여러 번 받았을 수도 한숨. 있고요. 한숨. 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어쩌면 선생님들, 네. 친구들. 어쩌면 친구들. 네. 이런 모든 그 아이의 개인을 둘러싼 많은 환경적인 그런 둘러싼 사람들의 어떤 평가들을 통해서 그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처럼 네. 어떤 이제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아니야,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 지금부터 크게 외쳐봐.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착한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한들 걔가 그것을 내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네. 제가 맥스 루케이도라고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네. 쓴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비디오도 나왔는데 진짜 상징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딱지 같은 걸 몸에 붙이는 거예요. 아, 넌 네. 이것밖에 못해. 재능이 없어. 네. 딱지를 막 붙이었는데 네. 그래서 금 딱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재주를 부려요. 그럼 막 네. 칭찬 딱지를 붙여줘요. 근데 어떤 한 아이만 아무 딱지가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자유롭냐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얘네가 나무나라 사람이었는데 그 나무나라 주인한테 매일 가는데 그 주인이 넌 정말 특별하단다.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얘는 그 딱지로부터 자유하게 다니는 걸 보고 굉장히 재밌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딱지를 그런 거를 떼버릴수록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맞아. 마음껏 날아다닐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예전에도 착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딱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기업 교육을 했을 때 그 태깅 포스트잇을 갖다가 나에게 태깅되고 있는 긍정적인 태깅, 부정적인 태깅을 모두 적어서 몸에 적을 때마다 붙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20개 넘게 붙인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 대략 한 평균 10개는 붙이시더라고요. 네. 나는 현모양처야. 드는 네. 얘기예요. 많이 들은 얘기죠. 나는 돌직구야. 근데 어떤 분이 그 돌직구야라는 걸 붙인 다음에 이게 팀원들이 붙여준 태깅인데 너는 되게 돌직구라고. 근데 자기는 사실 때로는 말하기 싫을 때도 많은데 이 돌직구라는 태깅 때문에 자기는 원치 않는 얘기를 팀원들을 대신해서 할 때가 참 많대요. 또 그 역할을 하게 돼. 네, 하게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나는 헌신적인 엄마야라고 붙이는 이 순간 나는 때로는 일하기 싫고 너무 쉬고 싶은 이 순간조차도 우리 네. 아이들이 원하면 뭐든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태깅이든 부정적인 태깅이든 네. 그런 태깅으로부터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런 부정적인 태깅에 있어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네. 어려서부터요 칭찬도 비교를 통해서 듣고요. 네. 너네들 몇 점 받았어? 얘는 몇 점 받았는데 너는 아직 문제가 많구나. 너는 아직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네. 그래도 네가 전에 60점 받았는데 이번에 80점 받아 20점이 오른 거야. 너가 정말 노력했다는 뜻이지 축하한다가 아니라 다른 애들 반평균 몇 점인데 다른 애들은 몇 점 받아? 네 친구 걔는 90점인데 너는 아직 80점밖에 못 받으면 어떡하려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뭔가 부족하고 나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태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태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요 저한테도 숙제이기도 한데요. 가끔 되게 효과적이었었던 대화를 통한 효과적이었었던 방법들을 보면 우선 아니야 넌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부모로서 저도 제 아들이 엄마 나는 평균 이하의 삶을 살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네가 이제 15살밖에 안 됐는데 너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해 바보같이. 절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을 우선 참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대화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나는 나쁜 아이 같아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물어봐 주는 거죠. 왜냐면 거기에 중요한 단서는 생각이에요. 생각. 맞아, 아니야. 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네. 맞아, 너 문제가 있어. 아니야, 네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걔가 응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생각이 아니라 진짜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가 아니라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분명히 그 아이한테는 내 자신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항상 그래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만 얘기해 볼래?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최근에? 라고 하면 뭐 내가 친구를 지난번에 이러이러해서 때렸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쁜 아이라고 얘기했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죠? 그러면 엄마들은 그냥 그걸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을 때 네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라고 인정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엄마들이 제일 스스로 태깅하는 게 뭘까요? 아이들을 엄마로서 키우면서 부족하다는 거. 그거예요. 네. 나는 뭔가 부족한 엄마야. 우리 솔직히 나는 나 정도면 100점 엄마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없죠. 있겠어요? 나 이렇게 잠 안 자고 고생하는데 엄마 노릇도 못하는 것 같고 아내 노릇도 못하는 것 같고 나 사회에서도 뭐 잘 특별히 잘 살고 나가는 있나? 것 같지 않고 맞아요. 그런 생각 다 하거든요. 네. 네. 워킹맘들의 그 고민을 들어보면은요 사회에 유리천정이 있어요. 제가 대기업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팀장 교육, 중역 교육 가면 여성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직도. 여성의 맞아요. 능력이 부족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인 제도를 우리가 아직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무력감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맞아요. 근데 네. 집에 와서 보면 아이들 내가 빈자리 동안 애들 숙제 다 해놓고 학교 갈 준비물 다 챙겨놓고 내일 입으로 정리해놓고 엄마 기다리고 있나요? 안 그래요. 네. 난장판이죠. 그러면 집에 네. 가면 또 애들 막 혼내요. 마음과 다르게 너 네. 엄마가 바쁘면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너 이것도 스스로 못하고 어떡할 거야. 막 야단치고 나서 재우고 나면 회사 갈 준비하고 아이들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면 엄마들 많이 울어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럼요. 죽었나. 내가 지금 회사에서 잘 나가길 하나 애들을 잘 키우길 하나 그러면 엄마들이 어떤 태도를 하냐면 나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엄마야.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많은 네. 워킹맘들한테 들었었던 고백이에요. 맞아요. 저는 네. 정말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도 스스로를 태깅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 속이 상하겠죠? 그래 그럴 때는 엄마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그런데 엄마 생각에는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세요. 또한 이것도 엄마 생각이야. 근데 엄마 생각에는 너한테 되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 라고만 얘기를 끝내면 아이한테 어떤 객관화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구체적인 관찰로 그 다음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난번 너랑 엄마랑 파리바게트에 빵을 사갖고 나왔을 때 4살짜리 여자애가 넘어졌었잖아. 근데 네가 달려가가지고 괜찮니? 하면서 일으켜줬잖아. 엄마 그거 봤었거든. 그 모습을 보면 엄마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걔한테 분명히 다른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관심만 갖고 보다 보면은 문제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맞아요. 그런데 엄마들의 눈에는 문제만 보여요. 네. 우리 맞아요. 애가 부족한 점만 보이고. 부족한 점만 보이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맞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만 조금 더 잘하면 괜찮을 텐데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 아들한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닥달을 한 게 이 아이가 자기 학업에 대해서 나는 뭔가 부족하고 못하는 아이다라고 너무 내재화돼 버린 결과를 갖고 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줄 것들을 확실하게 인정해주고 고마운 것들은 확실하게 고맙다고 표현해주고 그리고 엄마 눈에 볼 때 수정이 좀 됐으면 좋겠던 것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균형감을 잃어버린 거죠 어느새. 너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 좀 잘 성장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뭔가 부족하구나. 나는 엄마한테 필요 없는 딸이구나.
나는 나쁜 애구나라는 것을 내재화한다면 네. 참 엄마로서는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엄마 나는 나쁜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야 라는 말 대신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어? 두 번째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 라고 물어보고 세 번째는 인정해주고 그래 엄마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네 번째는 근데 엄마 생각엔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 다섯 번째는 관찰로 표현해 주는 거야. 너 네. 지난번에 엄마가 이런 걸 봤거든. 그때는 정말 친구를 잘 도와주는 모습을 봤어. 다음번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대화를 좀 이끌어줄 수 있으면 네네. 아직 어린 나이일수록 이 내재화된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네. 맞다. 내가 친구를 도와준 적도 있었지.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 그때 내가 기분이 나빠서 그랬어. 다음에는 기분이 나빠도 네. 내가 좀 다르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이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좋은 게 막 무조건 부정하거나 아니야 너 그 잘못해 그게 아니라 마치 그 생각을 부드럽게 네. 핀셋으로 쫙 꼽아서 엄마가 도와주는 그런 그쵸. 느낌이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떡하지 나는 우리 애가 그랬을 때 맞아 너 진짜 엄마가 봐도 너 그거 문제야. 충분히 이런 엄마들도 있거든요. 네네.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 대화를 바꿔서 네. 맞아 엄마도 지난번에 엄마도 나한테 나쁜 애라 그랬잖아. 그래 엄마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엄마도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생각도 들어 하고 이렇게 조금 돌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생각이요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닫아놓고 있는지 맞아요. 우리 아이가 더 펼쳐나갈 수 있고 더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난 이건 잘 못해. 그렇죠. 나는 좀 손이 야무지지가 않아. 나는 이렇게 가정적인 거 잘 못해. 요거 하나가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이 아이에게 예.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넌 아빠 닮아서 무뎌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네. 정말로 사실 할 수 있는 노력들도 네.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런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도와주는 네 그런 좀 안 돼도 해볼 수 있게 네. 해줬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엄마들 화이팅이에요. 네, 화이팅이에요. 그러려면 네. 우리 스스로 먼저 우리 자신한테 붙이고 있는 어떤 태깅들, 난 네. 부족한 엄마야, 난 뭔가 문제가 있어, 난 좀 더 노력해야 돼 이런 어떤 태깅들로부터 우리도 조금 자유하세요. 그럼요. 우리가 아이한테 잘한 것도 얼마나 네.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럼요. 뭐 내가 지금 부족해도 영원히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네. 우리도 막 잠도 못 자면서 애들 젖주고 우유 네. 주고 키웠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운 내시고 네. 자 1월에 이제 둘째 주인가요? 너무 좋네요. 네, 둘째 네. 주에 올 한 해 우리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나쁘게 부정적인 어떤 태깅을 할 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하고 좀 대화 나눌 수 있는 활기찬 또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 공감톡 들으면서 자유롭게 헐헐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도 아이도 우리 함께 기분 좋은 행복한 2017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쌤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건강 잘 돌보고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선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